네, 반갑습니다. 닥터성의 사장만세. 자, 이번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의 주제는 가업승계입니다. 자, 가업승계인데, 자, 가업승계 이제 5단계를 거쳐서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압승계 실행 단계 5단계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게 뭐 법적으로 정해져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가압승계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터득한 그 노하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당 가격을 인하하는 단계입니다. 자, 주당 가격을 인하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사업용 자산 정리 단계입니다. 자, 비사업용 자산이 의외로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비사업용 자산은 세금을 증가시키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 비사업용 자산이 있으면, 자, 빨리빨리 정리를 해 놓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압승계 증여특례 단계입니다. 자, 가압승계 증여특례는 이제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해서, 자, 100억 원까지 10에서 20% 세율로 이렇게 쉽게 가압승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에서 정해놓은 제도죠. 그래서 자, 세 번째는 가압승계 증여특례 단계를 거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이제 비가업 상속 주식 처분 단계입니다. 즉, 가업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식도 있지만 요건이 안 돼서 가업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이런 주식들도 가족 중에 있거든요. 이런 주식은 조기에 빨리 처분을 해서 향후에 상속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제 상속 시에 이제 가업 상속 공제를 이렇게 받게 되면 이제 가업 승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첫 번째, 주당 가격 인하 단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주당 가격 인하가 되는지. 일단 첫 번째로 이제 퇴직금 극대화입니다. 요즘에 이제 너무나 많은 이제 분들이 이 내용은 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퇴직금 극대화를 이제 시켜놓고 있죠. 정관정비를 통해서. 근데 아직도 해놓고 있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일단 정관정비를 통해서 퇴직금 극대화를 시키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재고자산을 좀 현실화해야 됩니다. 이제 과거에 이제 잉여금이 쌓이기 전에 그냥 단순히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재고를 조정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이게 다 실사로 이어지게 되면 다 확인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두고, 일정 기간을 두고 재고자산을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좀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뭐 감모된 이제 재고자산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걸 또 비용으로 털 수도 있고요. 또한 실제 이제 재고자산이 이제 많은데 이제 재고자산이 적게 해놓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도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시켜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자본 환원입니다. 즉 잉여금 이제 처분인 거죠. 그래서 잉여금이 너무 과도하게 쌓여 있으면 이제 점진적으로 이 잉여금도 처분을 하는 게 좋습니다. 뭐 적정한 이제 이익 잉여금은 꼭 회사에 필요하지만, 또 너무 많은 또 잉여금이 쌓여 있으면 오히려 그게 이제 절세하는데 매우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잉여금 처분도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제 주당 가격 인하 단계. 주당 가격 인하 단계는 퇴직금 극대화, 재고자산 현실화, 그 다음에 잉여금 처분.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주당 가격이 좀 인하가 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이제 비사업용 자산 정리 단계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부분을 실행하지 않고 이 가압승계를 하려면 사전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큰 게 이 비사업용 자산을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가압승계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뭔가를 실행을 하려고 하면 여기서 다 이제 걸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제 가압승계를 하려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비사업용 자산 정리 단계가 매우 중요한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어떤 걸 정리를 해야 되느냐? 이제 과다 보유 현금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회사 상담을 하러 갔는데, 그 법인의 현금을 80억을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중에 다 가업 상속을 할 거니까 가업 상속 공제가 될 거다,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일정 기준 이상은 이제 과다 보유 현금으로 봐서 다 이제 비사업용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세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과다 보유 현금은 꼭 정리를 하는 게 좋고요. 두 번째, 이제 만기 3개월 이상 금융자산도 거의 대부분 비사업용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물론 뭐 사업과 이제 연관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사업용 자산으로
판단이 되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제 비사업용 이제 자산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만기 3개월 이상 이제 금융자산도 이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여금이 있으면 또 대여금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제 돈을 빌려주는 거죠. 물론 이제 가지금까지 포함입니다. 이제 대여금이 있다라고 하면 이 대여금도 꼭 정리를 해서 이제 과다한 세금이 나오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사업용 부동산 정리입니다. 비사업용 부동산. 그래서 임대를 뭐 주고 있는 부동산이 있다라든가 하면, 자, 이런 부분들은 세제택에서 다 배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뭐 처분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실물로 또 잉여금 처분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 이 비사업용 부동산은 이제 가압승계 전에는 이제 정리를 하는 게 좋고요. 자본 환원입니다. 즉, 잉여금 처분입니다. 잉여금 처분은 이제 매 단계마다 나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사업용 자산을 정리를 하는데, 이제 과다, 현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기 3개월 이상 금융자산도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여금도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비사업용 부동산도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요. 즉, 임대부동산 등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잉여금도 이제 처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비사업용 자산을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가압승계 징여특례 단계입니다. 첫 번째 이제 주당 가격을 인하를 하는 단계였고, 두 번째로는 이제 비사업용 자산을 정리하는 단계였죠. 자, 세 번째로는 이제 가압승계 징여특례 하는 단계인데, 잘 아시는 대로 가압승계 징여특례는 이제 조세특례 제한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과세가액 한도는 100억입니다. 과세가액 한도는 100억, 즉 100억까지 이제 특례를 활용할 수가 있고요. 공제 금액은 5억입니다. 자, 공제 금액은 5억, 즉 5억까지 이 징여특례를 이용해서 징여를 하게 되면 세금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 한 6억 정도 징여특례를 활용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자, 그런 분들은 이제 5억 공제받고 1억 원에 대해서 세율 10%니까 1,000만 원만 내고 이제 6억 원을 징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징여 세율은 이제 과세 표준 30억까지 10%입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35억 원을 징여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5억 공제가 되죠. 그러면 과세 표준이 30억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 35억까지 세율 10%, 3억 원이면 35억까지 징여가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과세 표준 30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0% 세율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가압승계 징여특례 단계를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비가압 상속 주식 처분 단계입니다. 징여특례도 해당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압 상속 공제도 받을 수 없는, 즉 특히 이제 대부분 배우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주식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자, 이런 경우는 이제 미리미리 처분을 하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이제 배우자 지분이 많다라고 하면, 즉 조세 특례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이제 배우자 주식이 많다라고 하면 향후에 이제 상속이 개시가 됐을 때 이제 매우 큰 이제 세금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비가압 상속 주식을 처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들이 있냐면 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제 절세를 하는데 그리고 가압승계를 하는데 매우 중요한 이제 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종업원의 복지를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주식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즉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이제 법인이 다시 매입을 하는 거죠. 하지만 취득 목적에 맞게 반드시 실행을 해야 됩니다. 스톡 옵션을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투자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스탁 그랜트로 지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주식으로 취득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익 소각으로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이익 소각으로 이제 처분하는 게 가장 이제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또 이익 소각을 진행을 할 때는 상법 절차에 맞게 잘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세 관청으로부터 어떤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세밀한 절차를 거쳐서 잘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비가압 상속 주식 처분 단계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압 상속 공제 단계가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인데요. 이제 가압 상속 공제 단계는 이제 500억 원까지 이제 가압 상속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아까 그 세 번째 단계에서 징여특례 주식 있죠? 이 징여특례 주식은 이제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고. 그런데 이제 징여특례 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니까 그러면 뭐하러 가압승계 징여특례를 했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시 사업 가압 상속 공제 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징여를 했을 당시의 가액으로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제 토지, 건물, 즉 부동산 등은 매년 이제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일정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이 자연 발생적으로 증가한 금액만 하더라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가압승계 증여 특례도 회사가 규모가 커지면 더욱더 좋겠지만 규모가 커지지 않더라도 특례가 반드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압승계 증여 특례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가압 상속 공제는 7년간 업종이라든가 자산이라든가 고용, 지분 등이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후관리 요건을 갖추게 되면 이제 가압 승계가 이제 아주 안전하고 잘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압 승계나 가압 상속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이제 항상 목표로 삼는 게 가압 승계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세금을 줄이면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야,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주변에 많은 동료 사장님들하고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